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메나테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OM을 진행할 정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총 5편의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OM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건강의 키워드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각자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너무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각자 하시는 일에 따라서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요즘 다 어그러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있고요. 네. 저희 아이도 교복을 맞춰놨는데 아직 입어보질 못했습니다. 동복을 맞췄는데 지금 또 하복을 맞췄어요. 예.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여름방학을 한다고 하죠. 아이들도 지금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도 많이 그러신 것 같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뜻하지 않게 가게를 오픈하고 손님이 오지 않아서 정말 팔이 날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1교시는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건강한 삶의 글리코 영양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마도 메나테크 제품을 드셔보셨거나 지금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글리코 영양소가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많은 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고 엉키기도 했습니다만 또 건강이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면역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 역병을 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말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연 치유력? 알 것 같은데 표현하긴 잘 안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체는요 스스로가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기까지 회복시켜서 정상화하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자연 치력을 가진 것이 우리 인체인데요. 인체는 뭐 소우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은 고장났을 때 3일 밤낮을 두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반나절만 쉬어도 정말 살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식물로 비유를 하면 잎이 시들었을 때 잎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은 뿌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뿌리의 근본 치유가 됐을 때 잎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 시들은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식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근본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팠다 하면 그냥 병원만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도 오늘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겸 명겸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몸의 세포에 대해서 그림이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세포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모양입니다. 이 세포의 이 밤송이 모양처럼 생겼죠. 네, 여기에 있는 이 밤송이 같은 것을 당사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세포의 털입니다. 선모인 거죠. 이 당사슬을 명견말리에서 안테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아시죠? 어, 우리 핸드폰 많이 쓰시는데요. 핸드폰도 정말 많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이 안테나가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전화도 안 되죠. 거는 것도 받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 내비게이션도 안 돼서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이 멈추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 안테나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팔, 다리, 머리를 제외하면 모두가 다 오장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는 결국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보험으로 암 진단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인 세포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저도 전혀 이쪽 전공이 아니에요. 전 디자인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내용을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이처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3대 저널지가 있죠.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셀즈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 내용이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이처즈라고 하는 과학 저널지에 이미 1995년도에 이 세포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 나열이 됐던 거라는 겁니다. 세포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포의 털이 하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우리 혈액이나 체액 안에 있는 영양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세포의 털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받아들이기만 하겠습니까? 배출돼야 되고 방어돼야 되잖아요. 이걸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독소 같은 것들도 다 우리 세포처럼 털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털들이 비비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또한 이 세포의 선모, 당사슬 이것이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세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혈구 내지는 NK세포와 같은 다른 세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도움을 청하는 어떤 이 수신 발신의 소통의 역할 또한 이 세포에 털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전화기로 신고를 한다 그랬을 때 전화가 안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문제 발생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겠죠.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건 과학이고 사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의 털이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밝혀냈고요. 총 8가지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 세포의 털은 탄수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탄수화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살이 찌거나 에너지가 되는 어떤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밝혀낸 탄수화물은 총 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92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살이 찌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인 거고요. 나머지 8가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대표적인 3가지 세포의 선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요즘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엄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 안에 있는 세포 모양을 약학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의 털들이 약 10만 개 이상이 세포의 털의 역할을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지어 암세포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할 만큼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암세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실제 사진도 소개를 하는데요. 암세포는 실제 이 세포의 선모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선모들이 이런 암세포를 인식을 하고 신고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늘어나서 약 10억 개 가까이 됐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암 1기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의 털, 선모,
아까 당 사슬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저희 글로벌 웰리스 겸 메나테크에서는 제품화해 놓은 것입니다. 네. 어, 이 여러 가지 어떤 식물들에 한 가지 두 가지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고 추출을 해서 한 통에 담아 놓은 게 바로 메나테크의 엠브로톡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방송을 저희 주엘그룹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만의 문제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YTN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네, 저희 메나테크를 소개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포의 선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비만의 비밀 풀렸다. 선모가 열쇠였다. 신경세포의 선모가 짧아지면 포만 신호를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이 찌는 결과를 내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살이 찌면 찔수록 세포의 선모가 짧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 라는 내용들을 아산병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메나테크 제품이 다이어트 제품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저는 사실 몸으로 보면서 이 일리가 있다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섭취 제한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에 도움된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고요. 예. 한 3년 정도 한 100여 분 넘는 분들의 어떤 다이어트들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하면서 검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었고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식사나 또는 어떤 영양제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먹게 됩니다. 인체가 온전하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개드린 글리코 향소가 전부는 아니에요. 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물, 적당한 운동, 적당한 지방 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 세포의 표면이 지방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단백질이 박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식만 한다고 다 건강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한 서정걸 박사님이 썼던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옮겨놓은 겁니다. 집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선 기둥이 튼튼해야 되겠죠. 네, 이것들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이것들이 균형이 잘 맞았을 때 지붕이 올바르게 쓰고 이 지붕이 올바르게 섰을 때 오늘같이 내리는 비를 막아주겠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먹거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종합병원 이름 있는 병원들에 가면 여전히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먹는 거 대비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렇죠? 네, 잘 빠지지도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서정을 박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세포의 선모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리코 향소가 없이는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다 흡수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우스운 말로 변기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비싼 어떤 삶 종류의 어떤 선물을 받은 걸 드시고 나는 이걸 먹고 나면 변에서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서 너무 좋다고. 정말 좋은 걸까요? 어찌 보면 다 인체로 흡수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 양소가 충분한 분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양소를 먹고 안 먹고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희 글리코 영양소를 공부하고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건 선택이 아니다. 이건 필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리코 향소 8가지는 메나테크에서 합성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연계에 있는 6천여 가지의 식물에서 추출을 해보고 그것들이 있는 식물들을 그 추출한 뒤에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이것들의 배합비율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메나테크의 특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음식에도 들어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에 어떤 걸 드셨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이런 인스턴트를 먹게 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또 요즘은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 담배를 필 정도로 담배가 많이 만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야채를 많이 먹고 채식을 한다 그래도 이러한 야채, 과일, 채소들이 옛날처럼 햇빛을 다 받고 자란 야채, 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계절 나는 딸기가 제철에 나는 딸기랑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상업화되는 이 구조 안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속성 재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속성 재배는 약을 치고 이런 화학 비료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환경 안에서 자란 야채들이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도 나왔었어요. 1950년도에 인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기에 충분한 우리 야채 과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산더미 같은 어떤 저 양을 먹어야만 예전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밥만 잘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옛날 얘기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영양제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메나텍 내에도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 하는 영양제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몸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소비하는 대비 효과를 드릴 텐데요.